2022년 8월 25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42명의 베트남인이 캄보디아 카지노를 탈출한 후 4개의 인신매매 조직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지난주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탈출한 베트남인 42명의 밀수에 연루된 4명의 인신매매단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공범들과 협력하여 베트남인들을 불법 노동자로 카지노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화요일에 안장성 경찰국장인 딘 반 노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베트남 경찰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11명의 베트남인을 송환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42명의 베트남인들은 강을 건너 탈출한 카지노가 있는 지역은 캄보디아의 칸달입니다. 근로자들은 쉬운 직업과 높은 급여라는 약속에 이끌려 소셜미디어나 지인을 통해 캄보디아로 오도록 설득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카지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직업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근로자들은 온라인 게임에 돈을 쏟아붓도록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들은 패배하거나 그들의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다른 카지노에 팔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고 싶다면 그들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에게 연락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베트남의 불법 출구를 중개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그년 THI 레와 레반된 2사람을 구금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또한 42명의 베트남인이 탈출한 카지노를 소유한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40여 명이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 16살 남자아이가 물에 휩쓸려 익사하고 또 한 명은 카지노 경비원에 의해 다시 붙잡혔습니다. 40명 중 5명은 여자이고 나머지는 남자입니다. 베이비 파우더의 성면 검출로 회수 중. 캄보디아는 이들 제품에서 위험 물질인 성면이 검출되자 여러 브랜드의 베이비 파우더 수입과 유통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상무부 소비자보호경쟁 사기여각 사무총장 반우는 어제 공식 조사 대상이 된 베이비 파우더 12종에서 어린이와 신생아에게 특히 해로운 성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면이 수년 동안 이 물질에 노출되면 골수증, 폐암, 중피종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돼 있어 건강상 위험하고 식품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존슨즈 블로썸즈 베이비 파우더, 디네이 키즈 베이비 파우더, 디네인 우보원 베이비 파우더, 포동호 베이비 파우더, 비사이 쿨 파우더, 앤드바비 마일드 내추럴 마일드 등 모두 태국산이고 퓨린 베이비 파우더, 에로페어 비러브 몇 개의 제품은 말레이사 제품입니다. 그는 신생아와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들은 이러한 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CF는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모든 주요 유통업자들에게 시장에서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국제적으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상무부 국장은 검사관들이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도시 내에서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모든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급 21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 노조. 의류 공장 노조 대표들은 2023년 기본급 21달러를 인상할 것을 요청했고 캄보디아의 의류 제조업 협회는 임금을 194달러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의 국가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그 회의가 3시간 이상 지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고 8월 31일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는 회의를 중재하고 노조와 쥐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의복과 신발 분야에 대한 노조의 이유와 주장, 관점을 듣고 산업의 수출 잠재력과 경쟁력도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의류 부문은 잘 되고 있으며 노조가 요구하는 215달러가 고용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대표들의 주장은 우리는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치를 정했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이 5% 정도인 반면 신발 섬유 부문 수입은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요구한 215달러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달러 또는 2달러 인상으로는 매일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은 생활비의 상승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학년을 한 달 연장.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 따른 상반기 학생 차질을 이유로 당초 한 달 뒤인 10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2021에서 2022학년도를 11월 30일로 연장했습니다. 8월 22일자로 전국의 교육부서에 보낸 편지에서 행춘 나론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습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교육부는 학년을 한 달 늦출 필요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풀타임 학습이 없어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말 방학은 이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교육부는 곧 2022-2023학년도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